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가을도 이제 완전히 완연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벌써 며칠 전부터 에어컨 시스템, 즉 쿨링 시스템에서 히팅 시스템으로 저희들의 온도 조절 장치를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저희 지인들을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몇 분이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몇 분이 있어서 혹시 이게 면역 저하 또 스트레스, 과로, 신경과민, 그렇죠? 이 대상포진이 이게 신경계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양 부족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운동 부족, 네, 그리고 또 비타민 같은 우리 몸의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나 이런 것 없이 부족하면은 그 대상포진, 이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자 정말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아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이미 백신을 2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다 맞긴 맞았는데, 그리고 워낙 제가 또 건강하다고 이렇게 폼 잡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게 이제 걱정도 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걱정 안 했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전혀 걸릴 것 같지 않은 분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약한 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탄원서가 이게 법원에 전달되었는데 제가 서치를 이렇게 구글링 해보니까 전날보다 16일보다 이게 17일 날이 월등히 그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벌써 이 탄원서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게 탄원서를 얻다가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잘 아시고 마음만 먹으면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탄원서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야 쓰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거기에 신원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름하고 적어도 생년월일 정도는 거기에 기입이 돼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게 그것을 두려워해서 탄원서를 못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탄원서도 하나의 이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그게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제가 오늘 이게 탄원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오늘 시간이 되면은 11월 13일이 이제 그 선고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선고 그 기일인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망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고요. 안 되면 다음 영상에 제가 이 11월 13일 그 선고 마지막 그 선고의 그 결론이 어떻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망이잖아요. 전망을 제가 말씀드려 본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전망까지 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선고 이것은 그 형량은 그 잣대가 좀 이렇게 명확해요. 이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에. 그리고 판례도 있고 또 실무에서 그 경험칙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올해 그 법률가들의
그 생활하다 보면 그 경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내용들을 쭉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게 조금 이게 부지런을 떨어서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건들에 이게 대입돼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요새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판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이라는 거는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형법 어디 딱,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형 요소와 가중 요소가 딱 합쳐지면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보다도 오히려 AI가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불만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또 판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일 월드컵 뭐 축구 무슨 예선 경기를 뭐 전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도 그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법의 그 형량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탄원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는 어디에다 보내야 되는지, 탄원서를 우리 저 아티스트의 지금 있는 그 탄원서를 보내는 그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해외에 계신 분도 이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그래서 제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건 번호도 알아야 되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냐, 어떤 포맷이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리고 자필로 써야 되냐, 이 워드나 이런 타자를 같은 걸로 이렇게 써야 되나. 물론 이게 판사님이 읽기에는 타자, 그러니까 워드로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자필로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의가 보이잖아요. 뭐 그러면 한 장에 간략하게 쓰는 게 좋으냐, 길게 쓰는 게 좋으냐, 그거는 자기 마음이겠죠. 네, 자기의 그 심정을 솔직히 얘기하면 좋습니다. 한 번 보내느냐, 두 번 보내느냐, 뭐 그거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주소를 먼저 올려 보겠습니다. 네, 우편번호 0659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그러면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네, 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이렇게 2024 고단 3040 담당 최민혜 판사님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보내면서 참 지난날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왜 사건 번호를 공개했나는 등 법정 번호를 네가 왜 공개를 하느냐, 뭐 몇 시에 그 날짜까지는 공개했는데 나는 시간까지 몇 시에 열린다는 그 시간을 공개했더니 왜 시간까지 알려주느냐, 뭐 참 희한한 그 왜 탄원서를 내라고 하느냐. 엄청 제가 그래서 뭐랄까 그 내 영상을 내려라 뭐 수도 없이 그렇게 했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실을. 캔사스 하면은 처음부터 이 탄원서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고, 또 이런 호중 가수의 그 여러 가지 그 변호하는 그 방법이나 그런 그 태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초창기부터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캔사스 사무가 제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춤했어요. 그때 혼란할 때 그 경찰서에서 뭐 수사받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이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 주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호중 가수님의 그 주변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쓰리노 하면서 세 가지의 묵묵 뭐 대응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처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는 이게 사건 번호가 이게 어떤 이게 비밀이 아니거든요. 캔사스 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과 싸울 수 있고 그 안티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티들은 이거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이런 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변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변호인은 추영원 변호사님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동인인가 뭐 여기서 하는 그 변호인은 지금 김호중 가수와 그 소속사 그 3인 세 분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변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다 이것도 이러한 것은 다 큰 뭐랄까 비밀도 아니고 이게 알려진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거를 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 놓고 지금도 쉬쉬하는지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어떻게 그 뭐랄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캔사스 하머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 뭐 떠나라 무슨 뭐 영상 내려라 뭐 별 소리를 다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저의 그 말 못할 사정들을 조금씩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말이 좀 길어졌네 쓸데없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탄원서는 무슨 그 형식이나 뭐 이런 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그 탄원서를 제가 이제 자필로 그렇게 대충 한번 써봤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탄원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11월 13일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부족한 아이디어로 이 탄원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미 탄원서는 오래전에 탄원서를 이렇게 함께 모아서 보내는 데다가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쪽으로. 어쨌든 이게 내용이 이렇게 저는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위에다가 탄원서 쓰고 사건 번호, 피고인 쓰고 탄원인 또 여기에는 이제 생년월일을 쓰시면 좋고요. 물론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를 쓰시면 뭐 더욱 좋겠죠.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 뭐 생략은 가능합니다. 뭐 주소 안 쓴다고 해서 탄원서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연락처는 쓰셔야 되는 게 좋겠죠.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거.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뭐 지인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뭐 음악 동호회 뭐 회원 기타 뭐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게 첫 번째로 탄원의 취지를 먼저 쓰시면 좋지요. 그리고 동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유,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뭐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상기 피고인은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이런 잘못된 사고가 이런 것이 있기는 하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동받은 이야기, 김호중 가수를 통해서 힐링받은 이야기, 또 국민 가수로서 또 뮤직 닥터로서
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좋은 경험과 이런 것을 쓰시고 또 앞으로 장래의 꿈과 희망이 국민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또 아프다 병보속이 꼭 필요하다. 제가 여기 글에는 못 써놨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는 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그가 목소리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테너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이미 입증됐고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콘서트나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건, 이 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잠재적인 그런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점들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의 요지 그것을 잘 말씀드리고 또 뭐 할 말이 뭐 엄청 많잖아요. 본인 우리 알리스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 물론 뭐 재판장님이 그 많은 거를 다 읽겠습니까? 이게 한 장에 하나에게 모였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보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짧게 보내든 길게 보내든 일단 거기에 그게 쌓여간다는 게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탄원서가 답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건지만은 탄원서가 판사님의 일을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다. 아이고 탄원서가 너무 많이 답지하면은 판사님도 깜짝 놀라지 뭐 이게 무슨 방해가 됩니까? 판사님이 이걸 다 읽겠습니까? 그 보조라는 건 없어가지만 그 법원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들이나 그 밑에 써 있는 그 뭐 있지 않습니까? 법원 공무원들이 판사님 한 분 계시면 그 밑에 법원 공무원들이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봅니다. 그러면 그 편철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그럼 판사님도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게 알죠. 그냥 지금 언론들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김호중 가수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탄원서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보자. 또 말이 또 엉뚱한 대로 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니 현명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선한 백성들은 그의 노래와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앞날의 꿈이 정말로 세계적인 성악가이기에 그의 앞날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는 저보다 더 멋있는 그 마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용보다는 이러이러한 폼으로 이러한 형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떨리는 글씨로 쓰셔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 쓰고 그다음에 탄원이 쓰고 거기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시면 좋죠. 도장 찍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판사님 귀중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본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여기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는 마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도 많이 가고 제가 어쨌든 네, 그 캔사스 하모가 또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좋은 자료로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이 환절기에 특히 또 감기 조심하시고 호흡기 질환 네, 호흡기 질환도 이렇게 예방 주사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백신뿐만 아니라 그 플루샷 독감 주사 말고 뭐 RSV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도 맞췄어요. 그래서 저도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평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